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결승전은 그저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선 무대입니다. 2026년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 한국과 중국의 이 숙명적인 대결은 과연 우리 대표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자격이 있는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났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준결승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 이 결정이 과연 대한민국을 사상 최초의 우승이라는 영광으로 안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이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양팀의 전력과 숨겨진 전략,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까지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아 배드민턴 단체 선수권은 그저 대륙 내 대회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강호들이 모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우버컵으로 가는 길목에서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받는 실전 무대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세계적인 강팀들이 전력을 다해 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선수권 대회를 축소해 놓은 듯한 치열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은 이 무대에서 언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연이어 결승 무대를 밟았으며 경기력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에게는 정상에는 오르지 못하는 늘 아쉬운 강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승 트로피가 없는 강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력은 충분히 입증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지 못했던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2026년 올해의 결승전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우승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넘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전력과 팀 시스템이 마침내 결실을 볼 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회의 성패는 곧장 이어질 우버컵에서의 성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거두는 결과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설 위치를 가늠하게 할 척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6년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선수 구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안세영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를 필두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들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틈없이 짜인 복식 라인업까지 더해져 과거처럼 특정 선수 한 명에게 기대는 팀이 아닌 각자의 역할이 명확한 유기적인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승전은 승패를 떠나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한판 승부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오랜 염원을 풀고 강팀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정한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맞붙었던 준결승전에서 안세영 선수가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휴식으로 비쳤을지 모르나 그 결정의 배경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의 컨디션 조절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에 연달아 출전하며 시즌 시작부터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무릎과 발목에 쌓인 피로는 눈앞의 경기보다는 결승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상대 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한몫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젊고 패기 넘치는 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식 1인자가 세계 정상급 선수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에이스 카드 없이도 충분히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전략적으로 분리해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코칭 스태프의 판단이 옳았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단식 주자로 나선 김가은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선보이며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노련함과 경기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 또한 돋보였고 덕분에 안세영 선수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열린 복식 경기들 역시 대한민국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과 안정감이 빛을 발하는 무대였습니다. 어느 한 선수의 개인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는 우리 팀의 방식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번 준결승전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는 안세영의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선수를 아끼면서도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팀으로 성장했으며 경기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결승을 앞둔 안세영의 휴식은 그래서 불안감이 아닌
팀 전체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는 한국 배드민턴이 개인의 역량이 아닌 팀의 시스템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은 그저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완벽한 균형을 갖춘 팀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의 위험을 지닌 안세영 선수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했고, 결승전을 앞둔 지금 정신적으로도 최고의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랠리가 이어져도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과 경기, 막판 흐름을 장악하는 노련한 경기 운영은 상대방에게 여전히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가은 선수가 준결승에서 보여준 뛰어난 기량은 우리 대표팀 단식 라인업의 깊이를 한층 더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오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는 대한민국이 단식에서 최소 한 포인트를 가져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복식조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필승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하나, 이소희조는 세계 정상급 기량으로 이미 증명된 완벽한 호흡과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을 무기로 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좀처럼 경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공희용, 김혜정조 또한 풍부한 경험과 조직력을 겸비한 조합으로 경기가 길어져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상대의 범실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두 조 모두 단순히 공격에만 치우치지 않고 긴 랠리를 통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결승 무대에 가장 적합한 카드들입니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단식과 복식 간의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마다 체력 안배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김가은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운 것, 그리고 복식조를 꾸준히 교체해준 전략 덕분에 결승이라는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선수단 전체가 체력과 정신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한 선수의 번뜩이는 재능과 팀 전체의 끈끈한 조직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상적인 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황이 동시에 정점에 달했기에 이번 결승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승에 임하는 중국의 전략은 뚜렷합니다. 왕지이, 천유페이, 허빙자오 같은 세계 정상급 단식 선수들을 제외하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시험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전력의 누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포석에 해당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이미 실력이 입증된 주축 선수들 대신 젊은 피를 중심으로 팀을 꾸렸다는 것은 이번 대회를 승패보다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선수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목표가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 단식에는 큰 무대 경험이 적은 선수들을 내보내 압박감을 직접 겪게 하고, 복식 역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조합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관중들의 열띤 함성과 익숙한 경기장 환경은 길고 팽팽한 싸움이 이어질 때 선수들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은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불리하게 넘어갈 때 분위기를 다잡아줄 베테랑이 없다는 점은 팀의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이번 한판 승리가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번 결승전이라는 압박 속에서 누가 자신의 플레이를 지켜내고 누가 무너지는지를 가려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단은 패배까지 각오한 무모한 실험이 아니라 다음 우버컵과 올림픽을 내다본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이 최정예 멤버로 사상 첫 우승이라는 역사를 쓰려 하는 반면 중국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승전의 의미가 두 팀에게 달라집니다. 한국에게는 반드시 거머쥐어야 할 현재의 영광이며 중국에게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양팀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경기 운영 방식과 위기 관리 능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이것이 바로 이번 결승전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승부의 향방은 첫 경기에서부터 드러날 것입니다. 첫 단식에서 한국이 기선을 제압한다면 그 기세가 경기 전체를 좌우할 공산이 큽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현재 체력과 정신력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했고 긴 랠리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월등합니다. 첫 단식을 승리로 장식할 경우 한국은 남은 경기들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복식은 이번 결승전에서 가장 격렬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홈 2점을 등에 업고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구간으로 초반에 기세를 잡는다면 관중의 에너지가 코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복식조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고 네트 플레이가 안정적이어서 접전 상황으로 갈수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경기를 내주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한국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식과 두 번째 복식에서는 선수층의 깊이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선수 기용의 안정성과 체력 안배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가 연이어 경기에 나설 확률이 높아 흐름이 한번 꺾였을 때 이를 다시 가져오는 힘이 부족합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한국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이 누적 점수 2점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3대0 완승입니다. 첫 단식을 따낸 뒤 첫 복식에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3대1 승리입니다. 설령 첫 복식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어지는 단식과 복식에서 선수층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전개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첫 복식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고 홈 관중의 열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승리의 저울추는 다시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이번 결승전의 향방을 가를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전력이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선수의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준결승에서의 휴식은 단순한 체력 보충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쉴 틈 없는 강행군으로 쌓여가던 무릎과 발목의 부담을 덜어내고 돌아온 안세영은 코트 위에서의 움직임 범위와 스피드,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눈에 띄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결승전처럼 매 순간 숨막히는 랠리가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컨디션 회복이 체감상 서너 점 이상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최근 중국 선수들과의 맞대결 성적 또한 그녀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긴 랠리를 버텨내는 인내심, 세트 막판, 접전 상황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실점한 뒤에도 곧바로 분위기를 되찾아오는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안세영이 우위에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공략법을 찾기 이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먼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상징적인 힘이 막강합니다. 안세영이 코트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대팀 전체에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첫 단식 대진에 그녀의 이름이 뜨는 순간 중국은 계획했던 전략을 소극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음 경기에 나설 선수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과감한 시도가 줄어들고 실수를 줄이려는 수비적인 플레이가 늘어날수록 경기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팀의 리더로서 그녀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과거의 안세영이 반드시 1승을 책임져야 하는 에이스였다면 지금의 안세영은 팀 전체의 힘을 조율하고 승리의 판을 짜는 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을 넘어 이어지는 복식과 단식 주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구조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 안세영은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결승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경기력 이전에 이루어진 선수 관리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눈앞의 승리를 위해 핵심 선수를 무리하게 기용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 사이의 회복 시간을 보장하고 부담을 나눠 갖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랠리의 강도, 선수의 이동거리, 경기 후 신체 회복 지표 등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이처럼 선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운영 방식은 중요한 순간에 힘을 집중시키는 명확한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경기의 중요도와 상대팀의 실력을 철저히 계산해서 힘을 뺄 경기에서는 핵심 선수들을 아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에이스들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최고의 몸 상태로 나설 수 있었고 백업 멤버들은 경기에 직접 뛰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 팀의 전력을 한층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토너먼트 막바지에 흔히 나타나는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그로 인한 경기력 난조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미리 막아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 관리 방식이 과거의 혹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두 명의 에이스에게 모든 짐을 지우다 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관리도 실력이다라는 새로운 철학이 대표팀에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치진의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팀 운영 시스템 전체가 바뀐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의료와 피지컬 담당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선수의 출전 여부를 결정할 때 이들의 전문적인 소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팀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번 결승전은 그저 누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느냐를 넘어섭니다. 선수를 먼저 보호하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이 과연 승리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인 셈이죠. 만일 이 시스템으로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이건 단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다른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 즉 한국형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선수 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긴 팀이 결국 실제 경기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번 결승전이 증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이 정상에 서는 그 순간, 이것은 단순히 우승컵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침내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가는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특정 에이스에게만 기대지 않는 균형 잡힌 전력, 단식과 복식의 조화, 그리고 과학적인 체력 안배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새로운 시스템이 옳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 우승은 반짝하는 한 선수의 활약 덕분이 아니라 팀 전체가 오랫동안 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이번 결승에서 패배한다 해도 이걸 온전한 실패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승패를 떠나 주축 선수를 아끼고 상대와 컨디션을 고려해 라인업을 짠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세운 원칙과 시스템을 지켜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번 결승은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 두 팀의 대결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팀의 방식이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의 충돌입니다. 승패는 단 하루의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 과정과 철학은 앞으로의 수많은 경기와 선수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번 결승전이 바로 그 방식을 건 싸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세영 선수에게 휴식을 준 것,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눈앞의 승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먼 미래, 한국 배드민턴 전체를 내다본 현명한 포석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결승전 경기를 되짚어보면서 안세영 선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패를 결정지은 핵심적인 순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